최근 미국에서 은행들이 고객을 대신해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사람들은 이걸 호재라고 부른다.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고 말한다. 은행, 기관, 규제, 안정성. 이제 비트코인은 안전해졌다고. 정말 그럴까? 이상하다. 같은 시기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떨고 있다.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기관들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비트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국가의 관리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가격이 오를 때가 아니다. 사람들이 흔들릴 때 구조는 완성된다. 개인은 비트코인을 가격으로 본다. 기관은 비트코인을 권력으로 본다. 은행 커스터디, 보관해 주겠다는 말.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단순하다. 개인 키를 은행이 준다는 뜻이다. 소유가 아니다. 관리다. 언제 출금할 수 있는지, 어디로 보낼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제한되는지, 그 모든 결정권은 더 이상 나에게 없다. 비트코인이 은행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자유로워졌다는 뜻이 아니다. 국가의 손이 닿는 거리에 들어왔다는 뜻이다. 이 장면은 처음이 아니다. 1933년 미국 정부는 국민의 금을 몰수했다. 명분은 위기 극복이었다. 국익이었다. 그 결과는 어땠나? 달러는 금과의 연결을 끊었고 가치는 계속 깎여 내려갔다. 그 비용은 전부 국민의 구매력이었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대가를 전가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같은 말을 듣고 있다.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 정말 그럴까? 국가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런데 생산하지 않는 자산을 찍어내는 돈으로 사서 그들이 정한 규칙인 법으로 범죄를 규정하고 강탈해 부채를 해결한다. 금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었다. 금으로 내부를 축적하는 게 부도덕한 일인가? 지금 뉴스에선 강력 범죄 조직들에게 빼앗았기 때문에 정당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금이 그랬던 것처럼 비트코인 또한 소유하기만 해도 불법이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민주주의라는 제도 때문에 그럴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이미 소수의 부자들의 재산권은 무너졌고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도덕으로 많으면 나누어야지. 내 일 아니니까 상관없지. 내가 갖지 못한 거 안 그래도 배 아팠는데. 정당하게 부를 축적하려는 소수가 약탈당하는 것마저 방관하며 심지어 그들만의 도덕으로 포장한 법을 제정하고 부추기며 남의 집 불구경하듯 보고 있다. 그 불이 본인들을 향할지는 생각도 못한 채 말이다. 특정 정치인의 잘못이 아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주물거리는 정치인이 득표를 하고 당선된다는 건 대다수 국민들이 저런 정책을 원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것일 뿐이다. 아직도 정부를 믿는가? 아직도 정치인을 믿는가? 심지어 민주주의를 믿는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논리는 언제나 같았다. 우리가 관리하면 안전하다. 그리고 결과는 늘 같았다. 그들이 원하는 건 개인의 자유가 아니다. 개인의 부유함도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기존 시스템의 연장이다. 권력의 유지다. 비트코인은 그 시스템을 위협한다. 그래서 없애려 하지 않는다. 이미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대신 손이 닿는 곳으로 옮기려 한다. 은행 커스터디, ETF, 국가 비축 자산, 금 위에 증서를 얹었듯 비트코인 위에 금융 구조를 얹는다. 복잡하게 만들고 불투명하게 만든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고정돼 있지만 그 위에 얹히는 약속은 무한하다. 그리고 그 구조가 완성될수록 국가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면서 부를 흡수한다. 세금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이다. 조용하고 지속적인 약탈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자유시장도 아니다. 가짜 자본주의, 가짜 자유시장. 우리는 그 결과로 생긴 모든 부작용을 또다시 자본주의의 탓으로 돌리는 기득권 정치 관료들을 충분히 봐왔다. 내 집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불을 꺼달라고 맡기는 꼴이다. 비트코인의 등장은 이 흑역사를 끊을 기회를 줬다. 이 기회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붙잡을 것인가? 고민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하나다. 가만히 있으면 그들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 그래서 이 글을 쓴다. 그래서 공유한다. 비트코인을 사서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린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개인의 신체에 대한 주권, 재산권이 무너진 지금 언제든 약탈당할 수 있다. 그리고 사유하지 못한다면 정치인의 선동에 폭력적인 대중의 군중 심리에 휩쓸려 무고한 사람들의 모든 것을 강탈하는데 동참할 수도 있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단순히 돈만 빼앗는 것이 아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들였을 노력, 에너지, 시간, 법 집행의 강제력을 행하기 위한 신체적 처벌, 감금과 폭력이 동반된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인생을 빼앗는 것이고 살인이다. 그리고 그런 살인을 가장 많이 한 건 무자비한 범죄 조직이 아닌 국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으로 무장한 국가라는 집단은 화폐 발행을 통한 인플레이션으로 전 국민의 삶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가장 떵떵거리며 기생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복권이 아니다. 프루프 오브 월크 작업 증명은 채굴에만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다. 아무 가치도 생산하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은 결국 지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갉아먹으며 돈만 쓰는 국가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투자는 비트코인이 아니다. 나 자신이다. 비트코인은 놀고 먹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묻는다. 너는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느냐? 시장이 원하는 무엇을 생산할 수 있느냐? 책임지는 개인이 되라고. 사유하는 개인이 되라고.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규제, 사유하지 못한 대중들의 렌치어택, 망가진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낼 충격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수량을 지킨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망설임은 없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비트코인은 은행의 것이 아니다. 국가의 것도 아니다. 개인 키를 쥔 개인의 것이다. 내 키를 내가 쥐고 끝까지 지켜라. 이것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저항이다.